자동차 공학 클래스 2차 시 기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먼저 실린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엔진에서는 엔진의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기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실린더가 몇 개냐를 이제 기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린더가 보시면은 6개가 있죠. 6개가 있어서 6실린더 엔진이고 뭐 거기에 따른 피스톤이라든지 밸브류 그런 것들이 이 실린더 형상에 맞도록 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실린더가 이제 원통형인데 이 단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원통형입니다. 여기 지금 이 단면도 보시면은 이제 원이죠. 단면적인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원통형이고 자, 이 안에서 이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원형의 통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재질은 주철 또는 특수 주철을 이용한 원심 주조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요. 종류는 일체식과 그러니까 이 엔진의 기본 틀하고 일체되어 있는 그런 일체식과 이 실린더를 삽입할 수 있는 라이너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너식이라는 것은 이 원통형의 원통을 이 엔진에다가 삽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라이너식에는 냉각 방식이 있는데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건식은 어떤 이제 주변에 그 냉각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이제 건식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뭐 반면에 라이너식에는 냉각 방법에 따라 건식과 습식이 구분이 되는데 실린더 라이너식에는 그 냉각 방법에 따라서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습식인 경우에는 이 실린더 주변에 그 워터 재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제 물을 흐르게끔 해서 이 실린더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이제 습식 실린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재질을 이용하는 거 번식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열 팽창률이 다른 금속을 옆에 대서 그 열의 그열 전도에 따라서 냉각이 이루어지는 건식 방법이 있습니다. 실린더는 이제 피스톤 링과 마찰로 암호가 커지면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피스톤이라는 것인데, 피스톤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링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피스톤의 단면적이 이쪽에 이제 실린더하고 마찰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홈에 들어가 있는 링이 있어요. 링이 이 실린더 그 내부와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찰이 지속되다 보면은 마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너식 같은 경우에 라이너를 교환을 하거나 이제 보링을 통해서 실린더의 구경을 넓히고 거기에 맞는 다른 피스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 엔진을 엔진의 수명을 길게 유지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원심 주조라는 거 아까 특수 주초를 이용해 원심 주조한다고 했는데 원심 주조라는 것은 주형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지지한 다음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용의 금속을 주입 가공하는 거. 그죠? 막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용의 금속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열이 식으면은 이런 라이너가 만들어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여기 보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구멍 내부를 확대 가공하는 것을 보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실린더에 대한 내용으로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다른 많은 이제 구성품들이 있는데 추후에 가서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린더 블록이라고 나왔는데요. 실린더 블록. 자, 실린더 블록은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블록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 실린더가 있었는데 이 실린더가 지금 이제 4개가 있죠. 이것은 이제 4실린더 보통 많이 사용되는 엔진의 형태고요. 자, 이 이제 실린더 블록은 폭발이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서 이 굉장히 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이 돼야 되고요. 경합금과 추철을 사용해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워터 재킷이라고 하는 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워터 재킷인데 이것들 이 속을 물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물을 공급해주면은 이게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 재킷이 있고 그리고 또 엔진 오일이 흐를 수 있는 엔진 오일 통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 재킷과 엔진 오일은 이제 섞이면 안 되겠죠. 간혹 이제 냉각수 그러니까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그 혼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유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뭐 가스키치라든지 내부에 어떤 이제 고무 패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 이렇게 혼유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데 크랭크 케이스는 이 아래 부분 크랭크 케이스입니다. 크랭크 케이스와 일체로 이제 주조를 합니다. 크랭크 케이스라는 것은 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전하게 될 수 있게 자 이것은 이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왕복 운동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 바퀴에다가 회전력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회전이 되는 그런 구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린더 블록에는 또 종류가 있는데 일체식과 또 삽입식이 있습니다. 자, 일체식은 실린더 블록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삽입식은 라이너를 별도로 제작하여 실린더에 삽입한다. 돼 있죠. 자, 이러한 삽입식의 장점은 원심 주조에 의해 좋은 재료를 선정할 수가 있고 도금이 쉬워서 마모시 번거로운 보링을 하지 않고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전에 얘기했던 실린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일체형 실린더가 있죠. 건식이 있고 건식은 이 재질이 다른 겁니다. 그죠? 재질이 여기 재질과 여기 재질이 다른 그런 형태인데 열 팽창률을 달리 해가지고 어떤 이제 열 전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안에도 워터 재킷이 있어서 물로 냉각시키는 그런 스프링 라이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실린더 이제 라이너에 이제 습식 라이너가 있죠. 보통 이제 두께가 5에서 8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습식 라이너가 있죠. 자, 라이너와 냉각수가 직접 접촉을 하게 되고요. 자, 습식 라이너와 냉각수가 직접 접촉을 하고 또 상부가 플랜지형. 플랜지는 이렇게 꺾여져 있다는 겁니다. 플랜지형이면 하부에는 두세 개의 실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제 습식 라이너는 그 열이 굉장히 이제 높은 그 디젤 엔진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
습식 라이너에 이제 실린 기능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자, 크랭크 케이스로 냉각수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동 시 열팽창에 의한 변형을 또 방지하고, 이것은 이제 비눗물을 발라서 이제 삽입을 하는데, 뭐 그런 이제 내용 정도만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워터 재킷이 있잖아요. 워터, 물이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아래는 사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스톤이 들어가겠죠.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크랭크가 이렇게 있어요. 크랭크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물이 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린더 벽보다는 이 링이 약간 이제 나와 있겠죠. 두께가 더 두껍다는 겁니다. 두께가 두꺼워서 이 실린더 라이너하고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식 라이너가 있습니다. 자, 건식 라이너도 역시 두께가 2, 3mm, 냉각수가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는데 블록과 마찰로 접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블록이 다른 재질이 될 겁니다. 그죠? 건식 라이너가 있고 실린더 블록이 있고, 실린더 블록 안에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삽입 시에 자, 2에서 3톤의 힘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보다 열이 적게 높지 않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도 어느 정도 냉각이 가능하고, 그 냉각을 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엔진의 이 실린더 블록이나 실린더 라이너들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더 좋은 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이 냉각 효율을 좋게 해서 너무 빨리 냉각을 시키면 이 실린더 블록의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이 가솔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연비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린더의 정비가 나와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뭐 실생활에서는 뭐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학습을 통해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동차 공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실린더의 상부의 턱, 리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모가 되는 건데요. 자, 마모가 큰 부분이 이제 위쪽이 되겠습니다. 상부의 턱이 마모가 큽니다. 왜냐면 이 실린더가 자,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크랭크 축의 회전이 되잖아요. 회전이 되면은 그 압력이, 자, 여기서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크랭크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피스톤이 피스톤은 이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실제적인 마찰은 한쪽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점이 되는 부분, 이쪽 가장 끝 부분이 되는 부분이 마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자, 발생은 이제 호흡작용과 피스톤 링의 호흡작용과 윤활 불량 때문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피스톤 링의 호흡작용이라는 것은 피스톤 링이 완전히 이걸 결합을 하기 위해서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중간에 잘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윗부분에는 그 이제 엔진 오일이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보다는 이 윤활유가 묻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력에 의해서 윤활유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자, 물론 이 오일 펌프를 통해서 오일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여기 안에서는 이제 연소실이기 때문에 연소가 일어나고, 엔진 오일은 뭐 연소와 함께 연소되거나 폭발과 함께 연소되거나 또는 아래로 오일링이 아래로 긁어져 내려가지고 위에는 오일이 묻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엔진의 이제 해체 정비 시에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링 등이 절손되기 때문에 리치 리머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린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 압력이 이쪽으로 가해지고 이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쪽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크랭크 축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아니라 크랭크 축 방향도 있는데, 이것은 크랭크 이제 축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길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노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노름이 발생을 해서, 자, 이렇게 해도 이제 마모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치, 또 리치. 끝에 부분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홈을 만들어내면서 실린더 라이너를 깎아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의 마모, 실린더의 상사점 부분, 이게 상사, 하사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상사라는 것은 가장 끝 부분을 상사라고 하고, 가장 윗부분죠. 가장 윗부분 상사점, 가장 아랫부분에 도달했을 경우를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상사점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실린더의 마모가 상사점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고, 이제 방금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윤활 불량, 그다음에 기계적 마찰, 또 혼합가스 속에 불순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혼합가스라는 것은, 자,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고 그리고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는 뭐 가솔린도 있고 경유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혼합가스 속에 이제 불순물은 이 가솔린이나 경유나 오일 필터를 통해서 또 걸러지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제 이 연료 안에는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이제 공기의 먼지라든지 좀 이제 뭐 다른 물질들, 공기가 아닌 다른 물질들, 그런 것들이 에어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불순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린더의 마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영향은 블로바이 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고, 오일이 희석되고 출력이 감소되며, 또 연료 소비량, 또 윤활유가 과다 소비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바이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요. 압축 또는 폭발 가스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를 통해 크랭크 케이스로 이제 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의 마모는 축의 직각 방향, 즉 측 앞방향이 가장 크다. 축이 이렇게 있으면 축의 직각 방향으로, 그죠? 왜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가장 마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즉,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측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틈새가 벌어집니다. 자, 이쪽으로 위에 이제 연소 폭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은
이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을 밀어내야 되는데 이 폭발력이 이 틈 사이로 새져 나가서 그 압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스톤을 밀어내는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출력이 약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일도 이렇게 오일이 묻어 있으면은 이것이 같이 연소가 됩니다. 같이 연소가 되면 오일을 먹어서 오일이 금방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엔진 오일도 교환해 줘야 되고 피스톤이나 뭐 각종 실린더, 엔진 계통을 어,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영향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에는 운행이 불가능해지겠죠. 자,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실린더 보호 게이지를 통해서 편집 마모를 측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이제 많이 안 하고 엔진 자체를 교환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상사점 부분, 상사점 부분과 그다음 중간 부분이지만 중간에서 약간 하사점 부분에서 어, 측정을 하게 되고요. 하단부에서 축 방향과 축의 직각 방향 세 곳씩 총 6곳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실린더 보호 게이지를 이용해서 실린더의 마모량, 마멸량을 측정을 하는 방법은 내경 마이크로미터나 외경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텔레스코핑 게이지, 그리고 실린더 보호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크랭크 쭉 방향이 있는데 지금 회전이 되면서 이게 이제 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피스톤이 이렇게 이 실린더 라이너의 가이드에 딱 맞게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죠. 오프셋이 발생을 합니다. 오프셋.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심한 떨림이나 진동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압이 발생을 하는데, 자, 측압이라는 행정이 바뀔 때 피스톤이 실린더 배역에 가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회전 방향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쪽 방향의 측압이 발생하고, 또 내려갈 때 점점 내려갈 때는 이쪽 방향의 측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실린더 내경 측정 방법입니다. 실린더 보호 게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실린더 보호 게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을 이쪽입니다. 안쪽을 여기 게이지가 있는 부분을 이 실린더 라이너 안쪽에다가 집어넣는데, 처음에 집어넣을 때는 이게 여기가 스프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라서 저기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든요. 이쪽입니다. 이쪽 뒤쪽이 스프링이 있어서, 스프링이 뒤쪽에 있어서 이게 움직입니다. 처음에 이제 집어넣을 때는 약간 비스듬히 집어넣고 안에서 세워야 되겠죠. 내경 측정 방법입니다. 실린더 안에다가 이제 넣었을 경우에 실린더 벽과 평행하게 이제 맞추는 거죠. 자, 만약에 비스듬하게 놓였다면, 자, 이게 대각선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평행하게 직각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수동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감각으로 이제 수평을 맞추는 건데, 그게 약간은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구에는 이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자, 텔레스코핑 게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쪽이 안에가 이제 스프링이 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저기 스프링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실린더 안에다가 넣고 이거를 손을 놓게 되면 쫙 다시 벌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끝에 이제 손잡이 끝에 여기에 노브가 있는데 이것을 돌리면은 잠기고 열립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스프링이 되어 있는 이 심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잠가주면은 이게 그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 안에 넣은 다음에 넣을 때는 이거를 풀어줘야 되겠죠. 넣은 다음에 잠가서 이 심이 고정되도록 하고 다시 이것을 꺼내서 자, 여기 이제 마이크로미터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거리가 나오거든요. 이 눈금을 통해서 이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더 알아보실 분들은 더 알아보셔도 되는데 뭐 용어는 크게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간극은 일명 피스톤 간극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마이크로미터와 텔레스코핑 게이지로서 실린더 내경을 측정하고 피스톤 외경을 측정해서 그 간극을 피스톤 간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이용해서 실린더의 가장 작은 부분, 즉 축의 방향에서 하사점 부분을 측정한 다음에 피스톤 외경의 가장 큰 부분인 스커트 부분을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다음에 실린더 내경에서 피스톤 외경을 빼면 피스톤 간극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실린더 간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보링이란 건데 이거를 넓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관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